혹시 인공지능이 태풍 경로를 예측하는데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특히 3일 이상 장기 예측으로 가면 AI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AI의 능력이 이제 정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변화가 우리가 매일 쓰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바로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5G를 넘어 6G로 가는 지금의 통신망은요, 태풍 시스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통신사들의 아주 큰 고민이 있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 인프라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근데 정작 매출 성장률은 연 1, 2%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에 갇힌 셈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싸고 복잡하게 만든 네트워크를 언제까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뭐랄까, 그냥 파이프라인 역할에만 머물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걸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AI 란입니다. 인공지능 무선 접속 네트워크, AI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AI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통신사를 단순히 비용만 쓰는 조직, 비용센터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수익센터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AI 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이게 또 하나의 마케팅 용어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하드웨어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기지국 장비들은 오직 통신 처리라는 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반도체, 즉 ASIC 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한번 만들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전용 장비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특정 작업만 하도록 딱 굳어있는 기계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AI 랜은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통신 기능이랑 AI 연산 기능을 그냥 하나의 범용 GPU 서버에서 같이 돌려버리는 개념인 거죠. 범용 GPU 서버요? 네, 한마디로 통신 장비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고성능 AI 가속기로 바뀌는 겁니다. 통신 장비가 AI 컴퓨터가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데요. 통신망의 제일 덕목은 안정성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끊기지 않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 복잡한 AI 기능까지 얹으면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면서 유연성을 가져갈 것인가가 이 기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원의 공유입니다. 24시간 내내 통신 기능과 AI 기능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는 통신 트래픽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텅 비어 있겠죠 뭐. 바로 그 시간에 남아도는 GPU의 컴퓨팅 파워를 다른 기업 고객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고객은 그 힘을 빌려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는 그 사용료를 받고요. 아하. 바로 이 지점에서 통신 인프라가 단순히 비용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센터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는 사실 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클라우드 랜 같은 개념도 있었고요. 근데 왜 하필 AI라는 이름이 붙은 지금에서야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가요? 뭔가 결정적인 변곡점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완벽한 타이밍에 만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파도는 5G 네트워크의 복잡성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지국, 더 넓은 주파수 대역, 수많은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게 이젠 사람의 손을 떠났어요. 전력 효율을 높이고 전파 간섭을 줄이고 각 사용자에게 최적의 자원을 할당하는 모든 과정에 AI를 통한 자동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 역시 생성형 AI의 등장이겠군요.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폭발하면서 네트워크의 가장 끝단, 즉 엣지에서 AI 연산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0.01초의 지연도 용납할 수 없는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중앙 데이터 센터까지 보낼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반응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가장 촘촘하게 깔려있는 인프라가 뭘까요? 통신사 기지국이죠. 바로 통신사들의 기지국입니다. 이 기지국들이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을 증명하듯이 삼성,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이 모여 만든 AI랜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회원사가 11개에서 75개로 늘었어요. 와, 11개에서 75개요? 네, 이건 일부 기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라는 증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효 자원으로 돈을 번다는 게 핵심인데 단순히 서버를 빌려주는 것 말고도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자체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AI 랜의 활용법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면 그 잠재력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AI for RAN, AI and RAN, 그리고 AI on RAN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AI 폴에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네요. 네트워크를 위한 AI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 집안 단속부터 잘하자는 거죠. AI를 아주 유능한 네트워크 엔지니어처럼 써서 통신망 자체의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실시간으로 전파 간섭을 예측해서 피하도록 빔 패턴을 조정해주거나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자원을 미리 배분해주는 식이죠.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을 적용해서 5G 네트워크 처리량을 30%나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AI로 기존 통신 서비스의 품질부터 확실히 높여놓는 거네요. 이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AI and RAN입니다. 네트워크와 AI의 공존. 이게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죠. 하나의 GPU 서버에서 낮에는 통신 기능을 열심히 돌리다가 밤이 되면 남는 자원으로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모델입니다. 놀고 있는 장비로 부수입을 올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AI on RAN은 네트워크 위에 AI라는 건데 이건 앞에 두 가지와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가장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는 자원을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요. AI 균형을 아예 랜 인프라에 깊숙이 통합시켜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초저지연 실시간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프트뱅크가 시연한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차량에 달린 카메라가 도로 영상을 찍어서 5G망으로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보냅니다. 그럼 그 기지국 안에 있는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요. 그래서 차량의 자체 센서가 미처 못 보는 사각지대의 위험, 예를 들어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같은 걸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와, 데이터가 중앙 서버까지 갔다 오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건 뭐 절대 불가능한 반응 속도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AI가 네트워크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해야만 가능한 서비스죠. 이것이 바로 AI on RAN이 열어줄 미래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가능하려면 기술적인 토대가 아주 튼튼해야 할 텐데요. 기존처럼 한 회사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폐쇄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유연한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 오랜, 즉 오픈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올해는 AI on RAN을 위한 필수적인 땅, 그러니까 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모블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존 통신 장비는 특정 제조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 몸처럼 붙어있는 완제품이었어요. 다른 회사 제품과는 섞어 쓸 수가 없었죠. 아, 특정 브랜드 스마트폰은 그 브랜드 충전기만 써야 하는 것처럼요. 아주 비슷한 비유입니다. 올해는 이 구조를 개방형 표준으로 다 분리해서 통신사들이 여러 제조사의 장비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마음대로 조합해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비싼 전용 장비 대신 화이트 박스라고 불리는 범용 서버를 쓸 수 있게 됐고요. 바로 이 범용 서버에 GPU를 탑재해서 AI랜을 구현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레고 블록처럼 열린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블록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두뇌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AI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 AI 두뇌의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OS가 바로 랜 지능형 컨트롤러, 줄여서 RIC라고 부릅니다. 이 RIC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여러 개의 제어 시스템을 동시에 관장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의 뇌가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순간적인 반사신경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 단위가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것부터 볼까요? 네. 가장 느린 루프는 비실시간 RIC입니다. 1초 이상의 주기로 작동하는 말하자면 장기 전략가에 해당하죠. 시간대별 요일별 트래픽 패턴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지역은 주말 오후에 트래픽이 몰리니 기지국 출력을 미리 조절해야겠다 같은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도시의 연간 교통 계획을 짜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군요. 그럼 더 빠르게 움직이는 전술적인 판단도 필요할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준실시간 RIA입니다. 10밀리초에서 1초 사이의 주기로 작동하는 전술 지휘관이죠. 실시간에 가깝게 무선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트래픽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만든 AI 앱, 소위 X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곳에 설치되어서 네트워크를 역동적으로 최적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반사신경에 가까운 즉각적인 반응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반사신경이 바로 오디오 제어 로프입니다. 10밀리초 미만의 가장 빠른 주기로 작동하면서 전파 신호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세 개의 제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AI 안의 지능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그림은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이론은 멋진데 실제 비즈니스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소프트뱅크가 도쿄의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인 시부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사례가 AIRN의 경제적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다시 짚어보죠. 시부야처럼 혼잡한 도심의 통신망은 하루 중 가장 사람이 몰리는 시간, 예를 들어 퇴근길 러시아와 같은 피크타임에도 모든 사람의 통신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되거든요. 그렇죠. 용량을 최대치에 맞춰서 넉넉하게 설계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전체를 놓고 평균 자원 활용률을 보면 고작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70%가 남는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수십 조를 투자한 최첨단 인프라의 70%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냥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통신사 통신센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이야기겠는데요. 엄청난 낭비죠. AI라는 바로 그 놀고 있는 70%의 자원을 활용해서 돈을 벌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트래픽이 한가한 시간대에 이 유휴 GPU 자원을 외부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판매하는 거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투자 수익률 ROI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5년 운영 기준입니다. 먼저 AI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고 100% 통신용으로만 써도 범용 GPU 서버를 쓰기 때문에 기존의 비싼 전용 장비 ASIC을 쓸 때보다 총소요 비용, TCO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와, 시작부터 이미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거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체 자원의 3분의 1 정도를 AI 서비스에 할당하는 랜 중심 모드로 운영하면 5년간 33%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자원의 3분의 2를 AI 서비스에 할당하는 아주 공격적인 AI 중심 모드로 운영할 경우였는데요. 이때 예측된 ROI가 무려 219%였습니다. 219%요? 네, 219%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좀 절감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아예 완전히 새로운 고수익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AI라는 진짜 파괴력이군요.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연결만 파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전국에 촘촘히 깔린 기지국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처럼 분산형 AI 컴퓨팅 파워를 판매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 업의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서비스를 여는 AI 온 랜까지 그 가능성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오랜이라는 개방형 아키텍처와 RIC라는 지능형 두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도쿄 시부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게 어떻게 200%가 넘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했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I 랜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이동통신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단순한 파이프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지능형 서비스들, 자율주행차부터 로봇, 스마트 시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거대한 분산형 지능 컴퓨터로 진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